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한숨 돌린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시장은 그래도 장 초반부터 소폭 상승세 이어가면서 네.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공모주들은 흐름이 아직까지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정말 좀 어려웠죠. 네. 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특별히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맥락 맞아요. 없이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네. 정말 좀 답답했었는데 어제 우리 영민한 투자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장이 아주 빠르게 상승을 맞아요. 하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 어저께 양대 지수가 다 그래도 저점을 좀 잡아주고 끝났거든요. 네. 오늘도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아 양대 시장이 이제 저점은 좀 만들었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조금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꺼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이 뭔가 좀 둔탁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모주들의 어떤 저주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서 공모주 시장, 그야말로 이 발행 시장은 정말 뜨거운 열기를 뿜었었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그쵸. 자금들이 몰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최근에 빅히트까지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정말 과거 같았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네. 공모주에 이제 몰렸었거든요. 근데 공모는 대흥행했는데 다 같이 상장 후에 주가는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공모에는 흥행을 했으나 이 종목들이 상장되고 나서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네. 보니까 사실 공모주에 뭐 1억을 넣어도 한 주, 두 주 받을까 말까 그랬었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이제 주가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도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27만 원까지 급등했던 게 최근에 주가의 저점이 거의 13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반토막 가까운 조정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조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장된 첫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20만 원 근처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20%가 넘는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나 큰 관심을 가지면서 상장이 좀 됐었는데 상장된 첫날 소위 말해서 따상 갔고 그 다음날 점상 가고 그 다음날에 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지만 주가가 조금 무너지면서 9만 원 근처에서 고점을 만들고 최근에 4만 4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역시 카카오 게임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린 가격이 6만 원부터 7만 원 한 중반 정도 가격까지 상당히 좀 많이 물리셨기 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많이 좀 여기에 정체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쪽에서 워낙 큰 손실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주식 투자하면은 쉽게 수익 낼 줄 알았더니 물리기만 하고 급락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네, 조금 그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공모에 열심히 참여를 해봤자 실익을 얻기가 참 힘들고 공모한 첫날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될 때 가격 자체가 거의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분명히 끼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모주 제도 자체도 조금 손질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최근에 상장된 이제 빅히트 역시도 3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겨우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야 그야말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결정적인 이제 시그널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평단이 한 27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거의 4천억, 5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이제 저점을 딱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적어도 한 22, 3만 원 정도 가격권까지는 반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공모주들까지 살아난다면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좀 고평가 여부를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우스를 어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이슈 말씀드리면서 또 IT 종목 빼놓지 말자 이런 설명 드리면서 17,700원에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뭐 오늘도 소폭 상승 중인데 18,500원, 6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목표가를 제가 2만 원 조금 아래, 최근에 이제 고점이 19,900원이었는데 19,7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장비 국산화, 이제 배치 타입의 세정 장비를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 제우스고, 어제 이제 포스코 ICT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LOHC라고 해가지고요, 기체를 액체화시키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로 이 제우스가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를 유통시킬 때 기체인 상태로 유통을 하는 것보다는 액화시켜가지고 유통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제우스가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폭 수익권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19,7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편안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9월 4일에 언급해 네. 주셨던 KINX인데 이 종목은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았고 맞습니다. 이 수익률도 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개를 해드린 지는 뭐 조금 오래됐지만 수익은 한 14% 정도 견조하게 좀 네.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이 종목이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조금 들어오길래 사실 KINX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해드리는 거지만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복귀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KINX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 있고, 실제로 이제 디지털 뉴딜 쪽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KINX라든지 아니면 그 더존비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네. 많이 받았었죠. 한동안 좀 지겹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나면서 장 초반에 한 8%, 한 10만 원 근처까지 또 상단을 좀 높여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 지겨운 눌림목은 이제 좀 끝나는 게 아닌가. 더불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바이든 후보 미국의 이제 정책 수혜까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다가 급격한 이제 차익 매물 이 좀 나오면서 네. 조정이 좀 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면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에 좀 소외를 좀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KINX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과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 8월 7일에 꼽아주신 두산 밥캣인데 이 종목도 지금 13% 정도의 좋은 수익률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무거운 종목이고 네. 사실 이제 6월 이후에 거의 5개월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상당히 지겹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 오늘 딱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3만 원대를 강하게 좀 뚫어 올리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강하게 붙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두산 밥캣은 이슈를 제가 딱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의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부양책이 선거 전에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합의가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오늘이 또 시한이었는데 낸시 펠로시 또 하원 의장은 말을 싹 바꿔가지고 한 단계 더 이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한이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협상을 또 진행을 해 나가겠다. 네. 내일도 미국 시간으로 21일 날도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어쨌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어차피 시간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3분기 때 미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4분기는 또 지금 퀘스천 마크가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많이 또 확산되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벌써 부분적인 또 경제 셧다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부양책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 회복의 경로 또한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선 전에 승인이 되던 대선 후에 승인이 되던 부양책의 규모 자체가 점점 더 지금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두산 밥캣의 핵심적인 이제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면 두산 바켓이 이 부양책과 관련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회사가 이제 굴착기라든지 이런 SOC 투자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로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프라 투자와 직접적인 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밥켓이다. 오늘 3만 원대에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쭉 상승을 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3만 5천 원 정도 제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자리니까요. 3만 5천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느긋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네. 이어지는 문자 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언 DJ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 3115님의 솔리드인데 네. 12,75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네, 솔리드뿐만 아니라 또 5G 장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솔리드, 에이스테크,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급등을 했다가 지난 이제 9월 초에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급격하게 좀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업황의 어떤 사이클상 단기적인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됐다가 그리고 신규 수주를 기다리는 와중에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도가 출회가 좀 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조금 깊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5G 통신 장비 종목들도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또 정책 이슈 그리고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또 주파수 경매 네. 그 전후로 버라이전에 이어서 AT&T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후발 기업들의 어떤 5G 인프라 투자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흥 국가들 중에서도 하웨이를 배제하는 나라에는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차피 5G야 시대적인 흐름이고 거의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5G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하웨이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 해외 투자 사이클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5G 종목들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는 충분히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추세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3422님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38,500원, 비중은 25%예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이제 어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도 리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현대그룹과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다행히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저점 회복 시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 대비해서도 어쨌든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좀 높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여전히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바닥을 잘 찍었기 때문에 39,000원에서 4만 원 한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니까요. 그 자리까지는 회복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사연도 하나만 간단히 네네. 받고 가볼까요? 네. 스카이님이 사연 주셨는데 네. 녹십자 셀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자세한 매수가와 비중은 안 나와 있는데 간단히 전망만 언급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최근에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깊어지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수기는 결국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내년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뭐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모멘텀을 앞두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추세 하단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녹십자 셀도 이제 최근에 4만 원짜리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녹십자 셀은 또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좀 주목한다면 저는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4만 5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목표가를 한번 네. 재설정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4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가격 회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의 원샷 함께 종목 소개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4,450원에
E&D라는 종목을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뭐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변경 상장이 됐고 변경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7월, 8월 달에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을 했어요. 한 5천 원대에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3만 5천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이유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그야말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면 요 E&D라는 기업은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그리고 그 촉매 매연 저감 장치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2018년에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이제 재난법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실제로 노후 경유차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아주 극적으로 이제 시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5등급 차량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200만 대가 넘게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노후 차량들을 다 폐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후 차량들에게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걸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생돈을 들여서 저감 장치를 달라고 하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당연히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업에서 매출액이 2018년만 하더라도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되던 게 2019년에 373억까지 뛰어 올랐고요. 올해는 649억까지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매년 거의 100%에 가까운 이제 성장이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매출액 성장이 진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지난 7, 8월 달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3만 5천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이제 조금 살아나겠다.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전구체 사업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 네, 주목을 한번 매니저님, 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네네. 양극재 전구체 사업 좀 말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뭐 신규 성장 동력이면 뭐 실현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 회사도 이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로 만들어지는 지금의 어떤 배터리와는 완벽하게 좀 차이가 나는 말 그대로 고체화되어 있는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제 배터리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양극재 전구체가 뭐냐면 이 전구체라는 건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한 물질의 상태가 다른 물질의 상태로 바뀌기의 어떤 전 단계 그걸 이제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는데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해액을 전고체 형태로 바꾸기 위한 전 단계의 이제 소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미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글로벌 고객사들로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공급이 시작되는 내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매출액에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 또 요 E&D라는 회사가 내년에는 또 2차 전지 소재 쪽도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 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매수 가격은 24,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 관점으로 31,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은 무엇일까요? 어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제우스라는 종목도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테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테스? 해보고요. 24,45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게 훨씬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이 테스가 수혜주가 될 수 있느냐? 시장에 여러분들이 점유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한 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일본의 이제 키옥시라는 회사, 그 전에 이제 도시바라는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등, 4등, 5등이 뭐 한 8%, 9%, 11% 왔다 갔다 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있었는데 4등, 5등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인텔과 바로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이제 통째로 인수를 해버리면서 23%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완전히 이제 따라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낸드 플래시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테스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테스라는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면 24,45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테스 편입하셨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었고요. 어제처럼 영민한 투자가 끝나자마자 또 시장이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해가지고요. 코스닥 지수가 830포인트 안착하고 좀 마무리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저는 내일 또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우리가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는데 내일은 더 웃음꽃 만개하면서 방송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